자, 이제 단원 마무리. 우리는 일단 큰 틀은 하나 했고요. 물론 진도는 계속 나가보긴 한데 다다음 주 진도 나가보긴 한데 지금 화학 일단 큰 불은 껐고 물리라고 하는 큰 불을 끄고 1학기 파트 나머지를 조금 간략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이번 주는 단원 마무리 봅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통 마주치게 되냐면 이 화학 파트에서 주기율표를 주고 이 친구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되거나, 즉 구역을 준 다음에 그 구역에 속한 원소들의 성질을 유추하는 게 1번이고요. 반대로 성질과 그다음에 조건을 이용해서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역을 알려주고 성질을 구하는 경우, 반대로 성질과 조건을 이용해서 자리를 찾아주는 경우. 지금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 1족 원소, 17족 원소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각각 가와 나가 어떠한 원소들인지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 보도록 합시다. 가는 지금 2주기부터 4주기까지 1족 원소가, 나는 지금 2주기부터 4주기까지 17족 원소가 배정돼 있어요. 마침 수소가 제외됐으니 가는 알칼리 금속, 나는 할로젠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봅시다. 가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기억 니은이 알칼리 금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크다. 자,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예요. 밀도가 작다예요. 이거 기억할 때 밀도가 작아가지고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는 물 위에 뜬다. 밀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니은 가는 특유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특정 금속들은 특유의 불꽃 반응색을 내요. 어떤 불꽃에 넣어줬을 때 특유의 색이 나타납니다. 지금 쌤은 지금 정확히 얘네가 어떤 색으로 나타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트륨의 경우는 불꽃에 넣어줬을 때 노란색의 불꽃이 나타나요. 리튬도 칼륨도 각각 특유의 색을 가지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나는 자, 할로젠 원소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다. 자, 이거 낚이기 쉬운 게 플로린과 염소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주기 브로민의 경우 액체 상태예요. 브로민은 사주기 브로민의 경우 액체 상태예요. 따라서 디귿 실온에서 기체 상태라는 옳지 못하겠네요. 자, 리을 나의 3주기 원소. 자, 염소는 수영장물의 소독제로 사용된다. 자, 염소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 소독제, 표백제,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에 들어있는 염화이온, 이런 애들이 소독제, 표백제, 락스, 그 다음에 소독제, 수돗물의 소독, 수영장물 소독제 등등. 우리가 수영장이나 아니면 수돗물 같은 데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이 염소 소독제 증류물에 의해서 나는 냄새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주로 사용된다. 그 생각은 니은. 자, 여기는 더 이상 해설할 건 없어요. 밑에 뭐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기, 가로들은 주기, 세로들은 주기다.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괜찮을까요? 네. 자, 2번 문제였죠.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원소가 전자 껍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나오니까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더라. 봅시다. 자, 일단 전자 껍질이 무엇이냐면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가져서 정해져 있는 특정한 궤도였다. 그래서 이 궤도는 전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았고 이 안쪽을 최대한 다 채우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넘어가더라. 그리고 전자 껍질에서는 원자의 주기와 같았다. 자, 봅시다. 자, 전자 껍질. 일단 전자 껍질이 3개예요. 왜? 3주기 원자이기 때문에 3개다.
자, 그리고 안쪽부터 채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전자껍질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전자껍질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A가 어떤 값인지 몰라. A가 어떤 값인지 몰라. 뭐 0부터 뭐 무한대까지 다 대입은 해볼 수 있겠죠. 대입은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2하고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2하고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1, A 더하기 7 중에 2와 8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A 더하기 1이 8이라면, 자,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은 8, 7, 15, 2가 없네요. 안 되겠네. 그럼 8은 불가능. 자, A 더하기 1이 2라면요. 2, 1, 8, 이제는 가능하네요. 2랑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이 각각 몇 번째 전자껍질인지만 매칭해 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전자껍질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네. 그러면 꽉 채워져 있는 이 친구가 첫 번째 전자껍질이겠네. 그 다음에 채워진 두 번째 전자껍질 8개네. 그럼 다가 두 번째 전자껍질. 마지막으로 한 개만 들어가 있는 1이 나가 세 번째 전자껍질. 그 다음에 원자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나가 다보다 크대. 나가 다보다 크대. 만족하네요. 따라서 A가 1이다. 맞고. 자, A가 1이고 세 번째 전자껍질,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인 나에 몇 개 들어가 있어? 1개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친구 원자과 전자수는 1이야. 원자과 전자수? 그게 뭐였어요? 보니까 전자껍질의 수는 원소의 2개랑 같았고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 이 전자의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조개 자리를 알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가장 바깥쪽에 들어있는 전자껍질의 수가 8이면 원자과 전자의 수는 8이었나요? 아니죠. 지금 쌤이 여기다 원자과 전자수가 적었는데 사실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플러스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했었죠.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 근데 8개가 채워져 있으면은 이미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반응하지 않아서 8개인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었다. 자, 아무튼 이 원자과 전자수를 통해서 원소의 그 족의 1의 자리의 수를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이라고 적혀있으니 1의 자리수가 1이겠네. 그럼 1족 또는 11족이겠네요. 1족 또는 11족이겠네. 근데 뭐 원자번호를 이용해서 풀어두든 주기를 이용해서 풀어두든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두든 11족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족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건 원자로부터 거리는 자, 가는 1이죠. 나는 3이고요. 땡. 따라서 정답은 기억. 자, 이해됐을까요? 자, 순서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원자가 당연히 한 개만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주어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자과 전자수랑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를 이용해서 이 원소들이 어떤 원소인지 특정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각 원소는 하나 이상의 원소를 지정하자. 1개, 2개, 3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원자 번호가 22하다. 자, 원자 번호 20번이 어디냐면은 원자 번호 20번은 칼슘 4주기 2족 원소예요. 즉 4주기 3족부터는 불가능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단 A는 원자과 전자수랑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대. 자, 근데 쌤이 밑에다 뭐라고 했냐면, 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보통 원소의 주기랑 같고 원자과 전자수는 보통 원자의 족을 알려주는 값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말해서 주기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이라는 거는 족과 주기의 숫자가 같다. 그러면은 1주기 1족
2주기 2족, 3주기 13족이 가능해요. 그럼 A는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따라서 기억 맞네요.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그러면 지금 전자껍질 수가 주기가 4고 족이 1인 경우 말고는 불가능하겠네. 왜? 족이 예를 들어서 2야. 앞에가 8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8주기 원소를 발견하지 않았고 8주기 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8주기 2족 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번호 20번을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조합은 4주기 1족만 가능하다. 4주기 1족은 4주기 2족의 왼쪽에 있는 원소 19번 칼륨이 되겠네요. 자, 칼륨 반응성이 크고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나타낸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 해당하네요. 이름 맞네요. 자, 지금 원소 C는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자, 원자과 전자수랑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로 한번 해봅시다. 가능한 조합은 2주기 15족 원소랑 4주기 20족? 그런 건 없죠. 2주기 15족 원소 따라서 질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주기 15족은 원자번호 7번인 질소예요. 질소. 자, 질소는 비금속 원소죠.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는 금속 원소의 성질이에요. 따라서 디귿땡. 자, 리을. 자,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그럼 족과 주기가 2대 1로 결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족에 1을 넣고 주기 1을 넣으면 얘는 1주기 2족 원소다. 안 돼요. 1주기 2족 원소다. 안 돼요. 원자과 전자수가 2니까 두 개 들어가 있는 1주기 18족 원소다. 돼요? 안 돼요. 왜?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니까. 18족은 무조건 배제. 그럼 1주기가 불가능하니까 2주기 14족 원소다. 오케이? 2주기 14족 원소. 자, 그럼 4주기 18족도 되나요?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8이라고 하는 값은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4주기 18족 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20번을 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2주기 14족 원소, 2주기 14족 원소는 원자번호 6번 탄소네요. 탄소. 자, 탄소는 비금속 원소니까 맞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오케이, 좋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x와 y의 위치를 특정해야 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주냐면 조건이 맞으면 살려주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운다. 자, 봅시다. 자, x랑 y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8이다. 즉 1, 17, 2, 16, 3, 13, 15 이런 애들이 쭉 가능하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A부터 E라고 하는 칸만 볼 거예요. 즉 1, 2, 16, 17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 1번은 1족과 17족, 2번은 2족과 16족. 예를 들어서 내가 2족에 하나 원소를 배정했어. 그러면 17족 원소는 자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이 조건을 이용해서 나머지 자리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자, x랑 y의 양성자수 차이는 4보다 작다. 자, 양성자수 돼 있으면은 얘는 다음과 같았다. 원자번호 또는 원자의 전자수 이온 말고 원자의 전자수였다. 자, 근데 지금 원자번호 차이가 4보다 작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자, 이러면은 한 칸 차이 나죠. 한 칸 차이 나면은 원자번호가 1 차이 나요. 자, 이 경우에는 2칸 차이 나고요. 이 경우에는 3칸 차이 나요. 즉 1, 2, 3, 4 차이 나는 조합은 불가능하다. 4 이상 차이 나는 조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친구가 그러면 가능한 조합은 하나밖에 없어져요.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2족과 16족의 조합이라고 한다면 1, 2, 3, 4 정도 차이 나요. 원자번호가 4보다 작아야 되는데 4면은 안 되겠네요. 따라서 2족과 16족은 불가능한 조합이 되거든요. 가능한 조합은 1족과 17족 조합이 됩니다. 그럼 얘는 4 이상 차이 안 나나요? 봅시다. 1, 18족 다음에 19족은 없고 바로 1족이니까 2. 따라서 17족과 1족 조합은 완성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가능한 조합은 다음과 같네요. B, C, C, B. 자, 근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 즉 주기는 x가 y보다 크대. 2주기, 3주기 원소니까 x가 3주기, y가 2주기네요. 따라서 b가 y고요, c가 x가 되겠네. 자, 3주기 1족 원소, x는 나트륨이니까 금속 원소 맞고, 원자과 전자의 수는 x가 1, y가 7. 따라서 얘는 땡. 자, y는 2주기 17족 플루오린이네요. 플루오린 물이랑 반응해서 수소기체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됐어? 풀었어요? 아쉽네. 알았어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약간 어려웠던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쉬웠던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어렵게 풀면은 어렵고요, 쉽게 풀면은 엄청 쉽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뭘 파악하냐면은 일단 원자과 전자수로 족을 알 수 있고요, 원자과 전자수 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녀석들을 이용해서 여기가 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하는 값을 알 수 있어요. 즉 족과 주기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소들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가 원래는 이 그래프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원자번호라고 적혀있어요. 자, 원자번호가 적혀있으면 우리는 사실 모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A는 1족이네요. A는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1, 그 다음에 주기로 치면 1주기 부분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1주기 원소, 수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는 1주기, 그리고 이 친구의 원자과 전자수가 감소하는 0이 되는, 즉 18족 원소라는 걸 알 수 있네요. 1주기 18족 원소, 헬륨. 그 다음에 C는 2주기에 해당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5네요. 즉 15족. 따라서 질소에 해당하고, 마지막 D는 3주기 2족 원소에 속하는 마그네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A와 D는 금속이다 성립 안 하고, 자, B와 D의 원자과 전자수는 같지 않다. 자, C는 D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많다. 자, D는 C보다 전자 껍질의 수가 크다. 따라서 딕은 리을이 되네요. 자, 그런데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은, 자, A는 원자 번호가 1번, B는 2번, C는 7번, D는 12번. 그럼 1번, 2번, 7번, 12번에 해당하는 원소를 전부 배정시켜주고, 이 친구들이 몇 쪽이 원소였어 하는 것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해결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주기율표를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저런 문제에서 이제 어차피 내가 주기랑 족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이 원자번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알고 있으면 그냥 딸깍하는 걸로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됐어? 이해 안 됐어? 아니, 이거는 이해됐어. 뭐가 이해됐어? 자, 전자껍질과 원자과 전자수, 이거 몇 번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몇 문제는 건너뛰었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마 막막해가지고
틀렸거나 아니면 어려웠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문제 상황 계속해서 20번 이하인 원소를 원자과 전자수랑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수로 특정해야 하는데, 자 원자과 전자수를 알면 족을 알 수 있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수를 알면은 주기를 알 수 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A는 지금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가 2,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1이에요. 자 2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다 가능하겠네? 6분의 3. 자 그럼 봅시다. 자 전자가 채워진 총 전자 껍질의 수가 4, 원자과 전자수가 2인 경우 마그네슘이 칼슘이 되기 때문에 원자번호 20번 칼슘이 됩니다. 근데 주기가 2, 원자과 전자수가 1인 경우 전자의 수가 3인 원자번호 3번 리튬이 돼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자 아마 그 문제 조건에서 저 값을 정해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잠시만. 문제에서 2주기, 3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4주기 칼슘은 불가능하네. 그쵸? 지금 20번 이하가 아니라 2주기, 3주기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자, 원자번호가 3번인 리튬이네요. 그러면은 전자의 수는 3. 자, X가 3이기 때문에 B는 3분의 7, 즉 3주기 17쪽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B는 3주기 17쪽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3주기 17쪽 원소면은 염소네요. 염소는 17번이니까 Y는 17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C입니다. C는 X가 3이래요. 자, 3이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겠네. 자, 1분의 3, 2분의 6, 3분의 9. 자, 1주기 원소에는 원자과 전자수 3인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주기 원소에도 원자과 전자가 9인 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기 16쪽 원소인 산소, 원자번호는 8번. 자, 원자번호는 8번이기 때문에 X3, Z는 5가 되겠네요. 따라서 8 더하기 17은 25.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 원자번호는 C가 제일 크다. 8이죠? 땡이네. 자, 리튬, 염소, 산소. 리튬과 염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리튬은 애초에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어때요? 괜찮나요? 네. 근데 아마 문제에서 바닥 상태라는 얘기가 나왔죠. 바닥 상태 옆에 적혀있는 대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보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나와 있는 바닥 상태란 말이 안 나왔더라고. 문제. 자, 이번엔 전자 배치 모형이에요. 자, 공유 결합의 전자 배치 모형, 그리고 공유 결합, 그리고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자, 얘들은 각각 뭐냐?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일단 저 문제를 풀기 전에 공유 결합과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좀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자, 모형이 있는 경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을 따라서 전자를 세보세요. 전자가 1, 2, 3, 4, 5, 6, 7, 8이에요. 자, 그럼 가장 바깥쪽에 8이 됐어. 근데 지금 우리가 공유 결합을 몇 개 하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봅시다. 지금 보니까 결합이 하나, 둘. 쌤은 지금 2개씩 한 개로 묶었어요. 2개씩 한 개로 묶었어. 자, 2개씩 묶어서 공유 결합의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저렇게 2개로 묶는 겁니다. 저렇게 묶었을 때 저 파란 색깔 박스를 공유 전자쌍 그리고 공유 결합이라고 할 거예요. 자, 8개의 전자 중에서 지금 공유 결합의 수가 몇 개예요? 2개죠. 자, 공유 결합의 수 2개를 빼주면 6이 남습니다. 자, 8이라고 하는 값에 공유 결합의 수를 빼주면 공유 결합 또는
공유 전자쌍의 수를 빼주면 6이라고 하는 원자과 전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즉 공유 결합의 개수를 공유 결합의 개수를 토대로 원자과 전자수를 얻어낼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x는 원자과 전자수가 6이래요. 원자과 전자수가 6이래요. 그러면은 x는 산소네요. 자, 그 다음에 y랑 z인데 어차피 수소랑 질소 중에 하나래. 근데 얘는 전자껍질이 한 개니까 무조건 수소겠네. 즉 z가 수소, y가 질소네요. 이렇게 풀면은 좀 쌤이 원하는 방법이긴 하고, 좀 정석적으로 풀면은, 자, 이 친구 1, 2, 3, 4, 5, 6, 7, 8, 8개. 8개 중에서 공유 결합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5개. 가운데 있는 y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야. 따라서 y는 질소야. 이렇게 해서 질소 구해주고, 산소랑 질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가 남지만, 이 친구는 하나, 두 개. 가장 안쪽에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2개 있는데 그중 공유 결합 수가 1개야. 원자과 전자수가 1개구나. 이걸 이용해서 저 바깥쪽에 있는 Z는 원자과 전자수가 1쪽인 수소구나. 자, 봅시다. X, Y, Z 다 됐네요. 자, YZ NH3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자, 니은 아마 해주면 H2O일 텐데, 자, 지금 위에 뭐 있냐면 수소, 질소, 산소예요. 얘네 전부 비금속이죠. 얘네 전부 비금속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어요. 자,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 자,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2개씩 묶어라. 하나, 둘, 2개네요. 하나, 둘, 셋, 3개네요. 3개, 2개. 따라서 맞네요. 기억 디귿. 자, 다른 곳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좀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원자과 전자수가 6이면 공유 결합 수가 2개네요. 원자과 전자수가 5개면 공유 결합 수가 3개네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은 17쪽은요 1개예요. 뭐를? 공유 결합. 쌤이 아마 뒤에 정리해 놓긴 했는데 16쪽은요 몇 개 할까요? 2개 하겠네요. 15쪽은요 3개. 14쪽은 4개. 자, 이거 그대로 일단 놔둘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문제가 화합물의 전자배치.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거 쌤이 이거 해설을 적다가 해설을 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좀 야매로 좀 풀어보려고 해, 문제를. 자, X랑 Y의 수소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와 공유 결합의 수,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이용해서 화학식을 특정해야 돼요. 즉, X랑 Y를 알아내야 돼요. 다행히도 이주기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X랑 Y는 탄소, 질소, 산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플로린은 왜 안 돼요? 자, 플로린은 17쪽 원소, 공유 결합의 수는 1개 가능해. 자, 그래서 내가 17쪽 원소인 플로린을 가져오게 되면은 수소와 1대1로 결합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로린은 들어갈 수 없어. KF 드셔야 돼. 뭐? 뭐라고요? KF 드셔야 돼. KF가 뭔데? 플륨이랑 공유 결합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수소화합물이잖아, 수소화합물. 자, 그럼 우리는 탄소, 질소, 산소 중에 하나를 적을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공유 전자쌍의 수로 나눠준 상대값이래요. 그럼 저거만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죠. 골치가 아프단 말이죠. 그럼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공유 전자쌍이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즉,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 전자쌍을 만들 거야. 지금 내가 쌤이 이미 정리해놨죠. 즉,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3개, 2개,
1개 0. 자,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탄소의 경우 0이에요. 왜? 걔네는 4개를 가지고 있고 4개의 전자를 받아서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를 그려주게 되면은 바깥쪽에 4개가 있다면 1개의 전자를 받아서 1개 만들고 1개의 전자를 받아서 1개 만들고 1개의 전자를 받아서 1개 만들고 1개. 자, 4개의 공유 전자, 4개의 공유 결합이 만들어져요. 탄소는. 그럼 비공유 전자쌍, 즉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X와 Y는 탄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탄소까지 배제할 수 있네. 즉 질소와 산소만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여기에 질소, 질소, 산소 뭐 아무렇게나 넣어봅시다. 자, 일단 질소 공유결합 3개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소 1개랑 수소를 이용해서 4개의 원자를 만들 건데, 그럼 가능한 조합은 어떻게 되냐? 질소 1개, 수소 3개, 질소 2개, 수소 2개, 질소 3개, 수소 1개의 조합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질소 1개, 수소 2개 되나요? 즉 저기 뒤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값을 위해서 되는지 봅시다. 안 돼요. 채워지지가 않아. 자, 그러면은 질소 2개, 수소 하나는 될까요? 질소 2개, 수소 하나 될까요? 자, 이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불가능해요. 즉 H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Y는 N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 나왔네. Y는 산소, X는 질소. 자, 그러면은 저 3개 돼 있는 거 먼저 해주면 되겠네요. 3개 돼 있으니까 산소 1개, 수소 2개, 즉 H2가 확정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4개는 H3O거나 H2O2거나 HO3거나, 근데 가장 완벽한 거는 H2O2네요. 자, 그럼 봅시다. H2O2와 H2O, 저 친구들은 공유 전자쌍의 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산소, 수소. 자, H2O2에서는, 즉 과산화수소에서는 공유 결합이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3개예요. 자, 물의 경우는 하나, 둘, 2개예요. 즉 이 친구는 분모가 3분의 무언가, 이 친구는 분모가 2분의 무언가예요. 자, 그리고 지금 산소가 각각 1개, 2개씩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각각 2와 2 곱하기 2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3분의 4가 8이고 2가 A예요. 3분의 4가 8이고 2는 A예요. 따라서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3을 곱해주면 A는 6. A는 6이다. 이해해요? 자, 이제 가랑 나를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각각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자, 하나는 NH3, 다른 하나는 N2H2만 가능해요. N3H1의 경우에는 약간 분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 각각 공유결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암모니아의 경우는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죠. 우리가 배치 모양 그렸을 때. 자, N2H2는 질소랑 질소 사이의 공유결합과 그리고 수소가 결합을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소는 지금 공유결합이 1개 모자라. 그래서 1개를 더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질소와 질소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2개, 즉 이중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NH3
H2O2, H2O 전부 단일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N2H2라고 하는 분자는 이중결합, 즉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네요. 따라서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나란다. 하나뿐이네요. 자, 이제 가랑 나중에 걔네가 각각 가와 나중에 어느 것에 속하는지 해줄 겁니다. 자, 공유결합의 수 3. 비공유 전자쌍의 수 질소는 한 개 있다. 3분의 1. 3분의 4가 8이었는데 그럼 3분의 1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가가 NH3가 되겠네요. 나는 N2H2. 나의 경우 해주게 되면은 나는 공유결합의 수가 4,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2네요. 따라서 3 만족하네. 자,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다가 4, 나가 2, 다가 나의 2배다. 맞네요. 니은티크.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이거는 상난이도 중에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약간 그 화학적인 직관이 뛰어나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요. 화학적인 직관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직 이 친구들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분자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에 서투르다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스킬적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냐, 내후년에 고등학교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아마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1등급을 겨루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걸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는요 따로 뽑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신 여러분들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쌤이 해설한 것도 있을 거고 해설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오답을 한번 해보는 거를 과제로 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그 시험지랑 같이 들고 와서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첨삭식으로 과제 풀이를 해줄게요. 오케이. 좀 일찍 끝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